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어떤 나이 좀 드신 분이 그 어머님이 그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와서 사주 좀 풀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남자, 그러니까 아들이죠, 아들.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을 이제 외아들을 이제 키우셨는데 찹찹하신 심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뭐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간에 일단 어떤 상징적인 남편이 없고 또 내 아들 내 의지처였는데 이게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사주가 좋은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을 이제 아들을 뺏기는 거잖아.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또 상징적인 남편을 또 이렇게 누군가가 채가는 느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경우는요, 여자가 시집 가면은 진짜 고생한다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나이 좀 한 6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또 이 자식 하나 이제 키우느라고 힘드셨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내 곁에 있던 남자가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여자에 의해서 가버리면은 이거 정말 이거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다른 데도 이렇게 가셨나 봐. 그래서 내가 다른 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힘드시겠다. 이 사주가 뭐 본인 자식한테 100% 이 마음에 드는 사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은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정말 궁합이 좋다 해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 거 사주 좀 주세요 했더니 또 그거는 웃으시면서 사주는 또 그냥 뭐 풀어봐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 결혼은 시켜야 되겠고, 지금 36인가 된다 그러는데 결혼은 시켜야 되겠고, 또 결혼시키자니 너무 본인이 쓸쓸하고 허전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에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봐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참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주는요,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렇게 탁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그런 걸 다 이해하시고, 사주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알면은 내가 편안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 사주를 제가, 본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냥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 사주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사주는 자 33살인데 경호년 임오월 갑인일 정묘시에 태어났어요. 이 사주의 특징은 한난조습에서 보면은 일단 한난은 이렇게 조를 잘 이루는데 조습에서 이 조가 너무 이렇게 조가 강하면요, 사람 몸으로 치면 말라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보관하기 위해서 물건 여러 가지 보관 혹은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먹을 음식이라든가 반찬 재료 같은 거를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말라 있다는 거는 동태 말라 있는 거 똑같아요. 그 명태라고 그러나요? 완전하게 말려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차가운 냉동실에 딱 얼려놓으면 그건 변치라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좋아하다는 거는 사람하고 섞이고 이런 게 잘 안 돼. 이게 까칠해. 한마디로 까칠하다고. 그리고 변치 않아. 어렸을 때 뭐 생각했던 거라든가 본인이 자라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친구들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똑같아. 목소리도 그렇고 뭐 얼굴 그다음에 행동하는 거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거 똑같다는 거야. 그게 좋은 경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잘 섞여서 어울린다든지 또 남편 관계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말 곰살 맞다고 그러나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옆에서 혀처럼 이렇게 맞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결혼시키면은 이런 여자하고 결혼시키면은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거 자꾸 전화해가지고 뭘 어떠냐 또 왜 전화도 안 냐 이런 거 하시면요 이거 영원히 시어머니 뵈러 안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문자를 보내면 넵 이런 거 딱한 장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길게 어머님 뭐 건강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쓰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거 써야지 뭐가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넵 이런 식으로만 보낸다는 거야.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그 흐름이니까. 자 그래서 이 좋아하니까 1차적으로 좀 까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조하고 이게 도화가 이렇게 많으면요 이 주인공이 남들에서 이게 눈에 띄는 형상이거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받는다고 보시면 돼. 이 도화가 받아야 되는 남들.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도 있고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연예인급이라고 그래. 이 도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굉장히 잘났죠. 자, 이 가변일주니까 키도 크고 도화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아주 도도한 연예인급 여자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이 좀 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어머님이 철저하게 이제 뭐 관여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일단 어머님 그런 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으니까 아드님 최대한 이제 배려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시면 한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얘기했겠죠. 그런 경우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에다가 자, 이 여자 이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죠. 이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은 부부관계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간여지동 자체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배우자 자리인데 나와 똑같은 기운이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안방에서 같이 잘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배우자는 밖에서 뭐 거실에 소파에 걸쳐 잔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간여지동으로 되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게 외롭다는 거야. 왜? 난 배우자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 가빈 같은 이 고란살이라고 하는데 고란살 이건 뭐 전설상의 새인데 이게 이제 이 새는 수컷이 없다고 그래요. 암컷만이.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죠. 전설상의 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란살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을사가 있어요. 을사 안고 정사해놓고 무슨 소리냐? 값은 신해가 준다. 자, 이렇게 좀 신해가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을사안고 정사해놓고 무슨 소리냐? 값은 신해가 준다. 요게 고란살이에요. 특징은 이 고란살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외로움이지 주위에서 나를 외롭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본인 자체가 이렇게 사주를 가졌다는 거는 본인 자체가 만든 거예요. 이게 특징은 뭐냐면 간여지동이 있죠. 이렇게. 이것도 간여지동.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상관이죠. 여자 사주에 상관이 있다는 거는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다는 건 남자를 배척하는 경우예요. 뭐 이것도 맞죠. 이것도 식신이죠. 다 같은 개념이에요. 식신, 상관. 이거는 이제 겁재가 있어요. 이건 간여지도. 이건 상관. 자,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일주에 있을 때 을사하고 신의 상관이 있으면 철저 곁에 정관, 남편을 어떻게 돼? 친다 이렇게 알죠. 이게 간여적인데 외로우니까 본인이 또 고집도 있고 간여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울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토가 없죠. 토라는 거는 목하고 화, 그 다음에 금수. 자, 요 자체를 아울러서 이렇게 조절해주는 게 토예요. 이 토가, 중앙토가. 이게 없다는 거는 목화, 금수가 조절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삶에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토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배우자 복은 이게 평관인데, 이 평관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일간을 중심으로 시주나 월주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요 안에 들어서 이 평관이 정관이 있을 때 이걸 유정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연주에 있을 때는 무정하다고 우리가 보통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정관이 아니고 평관만 하나 있을 경우는 이 주인공은 이거를 애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애인. 아니면 친구. 그러니까 이 평관 자체는 아주 멋있어요. 우리가 이 편자가 들어있는 건 되게 좀 카리스마도 있고 멋지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왔을 때 이 평관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친구 생각하면 돼, 친구. 그리고 애인. 그러니까 평생 삶을 같이 산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전쟁이잖아요, 사는 게. 솔직히 전쟁이고 항상 골치 아픈 일 많고, 그래도 그걸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게 정관은 그런 대로 적응이 잘 되는데 평관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내는 건 잘하는데 골치 아픈 일에는 관여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반려자, 뭐 이렇게 평생 고락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로 생각하니까 이 가정 생활에는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어제 이제 그 가조씨는 어머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드님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상상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어머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 물론 지금 뭐 결혼한다 이러면 뭐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사귀는 정도인지 하여튼 뭐 그것까지 깊이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이 사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 또 한 가지 단점이 뭐냐. 토가 지금 이제 재거든요. 이 재가 없으면요. 돈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주인공에서 이게 이제 시어머니 되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인연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가장 문제는 현실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걸맞게 현실을 인지해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한 5, 60년 이렇게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를 보면은 이런 며느리라고 만약 가정하면은 그게 메인 스트레스 받겠죠. 그런 게 감안하셔야 돼요. 운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자, 이게 이제 연시, 운시가 처음에 여기 이제 화예요, 화. 화면 여기 입장에선 이게 또 식신상관이죠, 식상. 근데 모근이 왔죠. 지금도 강하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런데 전체적 크게 봤을 때 이게 30년 동안 14살에서 43세까지 이 지지에 이 대운이 이제 환경이잖아요. 인묘진 이거 완전히 방국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강한 에너지가 비경급적으로 또 강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고집은 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냐? 지금 33살이니까 어차피 이 모구는 43세까지 온다는 거야. 중년까지 거의 오지요. 이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오는 이거는 인성운용. 이때 인성운이 온다는 거는 나름대로 뭐 좋게 생각하면은 어떤 문서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걸 수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된다는 거야. 이때쯤 되면은 44세부터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여자 사주가 며느리가 되신다면 요때쯤 되면 이제 어머님한테 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운을 보면 올해가 이민 세운이죠. 이렇게 되면 편인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인이 들어오면요, 사실 이 물은 여기서도 지금 이 물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인이 있으면은 이걸 어느 정도 다 빨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게 태양이 병화가 떠야 되는데, 이 화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광합성 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월운을 보면은 신의 월이죠. 이런 경우는 지금 정관이 들어오죠, 정관.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또 편인이고, 이 병관만 보면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11월 달은 조금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여건도 있을 거야. 편관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보다는 이 정관이 들어오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이 사주 자체에서 원국에서 보면 이게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은 이 관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 사주라고 볼 수는 좀 없다는 거. 그래서 아마 먼저 그쪽에서도 이렇게 좋게 기분 좋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가능하면은 상황 봐서 조금 좋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제가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머님이 어떤 여자 사주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아들한테 딱 맞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는 처음에 잘 안 돼요. 이렇게 된 경우. 36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36년 동안 내가 끼고 살았는데 아들을, 그게 갑자기 어디 떠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같이 산다 그러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요새 같이 살려고 하는 여자도 없고, 같이 살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들은 이 집에 직장이 천국이고 집에 들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등살 또 마누라 등살에 이게 남아나질 않거든. 그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내가 내보내야 된다. 이 마음만 가지고 생각하면 편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으면 좋겠어요. 그 남자친구를 하나 이렇게 사귀어 보세요. 지금 연세 미숙고 그러시니까 남자친구 만나서 뭐 자연스럽게 아주 건강하시니까 등산도 같이 가고, 또 때로는 영화 구경도 하고, 또 뭐 맛있는 음식도 가끔 만나서 이렇게 한번 저녁도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그쪽에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게 아들을 위해서도 좋고, 아들 며느리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시어머니를 저 며느님들이 이렇게 또 오히려 더 이렇게 또 존경하고 오히려 또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걸 다 아들한테 올인하다가 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는 꼭 이러니까 뭐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다는 이러한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이해만 하시면 내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 33살 먹은 이 여자의 사주 구조는 기본적으로 좀 고집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외로움을 탄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게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다 그런 거를 본인이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서운하다든지 좀 어든지 그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가졌던 기대감에 좀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자식이 특히 아들 같은 경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 혼자 키운 그거에 대한 내가 이렇게 보낸다는 게 마음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그걸 어떻게 단절시킬 수는 없으니까 물론 처음에는 몇 년 동안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남자친구를 사귀셔가지고 마음을 조금 이동시켜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